오늘은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용성호 변호사님, 네. 한번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된다. 꼭 당해야 돼요? 꼭 당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사기를 당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만 고르면 네. 중고나라 사기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중고나라 네. 사기라는 게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등 네네네. 개인 간에 직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기가 그래도 제일 난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러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고 네. 무엇보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조금 더 쉬운 편이 있어요. 중고 사기의 경우에는 좀 다른 사기보다는 돈을 돌려받기 수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중고나라든 당근마켓이든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판매자가 올린 글을 보잖아요. 네네. 저 이거 물건 판매할게요 라는 글을 먼저 보고 메시지를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사고 팔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개인 연락처 주고받아 가지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딱 끝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계좌에 돈을 보내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게 돼요. 그게 뭔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일단 아이디 알 수 있고, 그렇죠. 상대방의 아이디 아이디가 알 수 뭔지. 있고, 네. 연락처, 그렇죠. 연락처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 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상대방의 아이디가 뭐다, 핸드폰 번호가 뭐다, 계좌 번호가 뭐다, 이거를 작성을 해서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 비교적 쉽게 사기꾼을 잡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아이디, 핸드폰 번호 뭐 이런 정보들이 그 사람을 바로 특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뭐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사기꾼을 특정하는 절차는 좀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은철 변호사님 게임 많이 하시던데 게임 아이디 혹시 뭐예요? 만성피로 김변. 네, 만성피로 김변. 예. 그러니까 만성피로 김변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이게 김은찬 변호사가 사기를 쳤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찰에 그렇죠.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네네. 내가 어디에서 만성피로 김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네네. 당했다 하면은 근데 그 사이트 가입할 때 실명 인증 다 하셨죠. 본인 확인. 했죠. 네. 그러니까 회원들은 그 사람의 아이디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회사는 사이트는 그 사람의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인적 사항을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만 가지고도 고소를 하면은 네. 혹은 핸드폰 번호, 계좌 번호만 갖고 있어도 고소를 하면은 실제 그 아이디, 핸드폰, 계좌 번호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경찰에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기꾼이 누군지 좀 특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또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들에는 사건의 진행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제일 많이 나는 게 이제 네네.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건도 상대방 연락처도 알고 있고 계좌로 입금했으면 계좌번호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포 통장도 사용하고 대포폰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건이랑 중고나라 사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반면에 중고나라 사기는 혼자서 하죠.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액도 적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명이서 10만 원대 중고나라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포폰과 대포 통장까지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없는 좀 그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명의를 쓰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피해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좀 합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내가 일단 형사 고소를 당하면은 이거를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성, 고소 취소 이런 거를 피해자가 해야 처벌을 되게 약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사기꾼 입장에서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도 돌려줘야 되는 게 몇 천만 원, 몇억 원이면은 돌려주기 쉽지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돌려주고 합의하겠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네. 중고나라 사기 당하신 분들이 직접 네. 고소를 진행하면서 후기들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네, 보면은 변호사님들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자료를 잘 취합해가지고 네네네. 열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던데 일단 중고나라 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좀 용이한 범죄의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게시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돈을 보냈으면은 돈을 보낸 이체 자료 이 정도만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네. 접수하면 네. 충분히 사건을 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요? 저 검찰에 있을 때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중학생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피해자는 네네. 이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네. 뭐였냐면은 중고나라는 아니고 이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게임 아이디 팝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거를 보고 내가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형아 나 게임 아이디 살게라고 해가지고 중학생이 아이디 10만 원에 팔게라고 해서 초등학생이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중학생 피해자는 아이디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초등학생이 이제 피해자가 형 비밀번호는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나는 분명히 게임 아이디만 판다고 했잖아. 글을 잘 봤었어야죠 라고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건. 아이디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번호는 판 적이 없다. 네. 나는 분명히 아이디를 판다고 말했고 돈을 받고 아이디를 그렇죠. 알려줬다. 사기인가요? 거짓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기라고 봐야 어떻게 되죠. 판단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네네. 그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네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아이디를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라 네네. 아이디와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네.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이게 연령대들이 많이 낮아요. 그쵸, 이제.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분한 마음에 잡고 보면은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스스로 또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까지 나서고 결국 그런 이제 와중에서 잘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또 뻔뻔스럽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네, 네. 화가 나는데 미성년자들은 또 자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기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고나라 사기가 또 다른 어떤 문제들로 좀 비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김우찬 변호사님도 뭐 좀 기억에 남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변호를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본인 또 피해자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은 그 이제 사기꾼이 게시글을 올려요. 하나는 상품권 삽니다. 하나는 상품권 팝니다. 아 자기는 안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두 네, 개를 네, 올린 네, 다음에 네. 각자 상품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은 상품권을 팔겠다고 나타난 사람한테 네. 당신의 정보를 못 믿겠으니까 네. 주민등록증이랑 이런 걸 다 보내달라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그런 거를 딱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거를 전달해서 팔겠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렇죠. 인적사항을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기꾼의 정보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래하는 거는 사기꾼에게 팔겠다고 한 사람. 복잡하죠. 네. 그렇게 되고서는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상품권 제가 살게요 하는 사람이 이제 계좌 이체를 합니다. 돈을 보내주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팔겠다고 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네네. 팔겠다는 사람한테 계좌 정보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쪽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네. 다 일치하는 거예요. 신분증도 자기가 받은 대로 돼 있고 그쵸. 계좌 정보도 일치하는 거죠. 일로 보내고 팔겠다고 한 사람은 당연히 돈이 들어왔으니까 상품권을 사기꾼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겠다고 한 사람은 돈을 보냈는데 상품권을 못 받은 거예요. 네. 화가 나니까 누굴 고소하겠어요? 팔겠다고 한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 팔겠다고 한 사람은 돈 받고 보내준 거예요. 사기꾼은 사라져 있고 신원도 없고 뭐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 결국 잡혔어요. 금방 잡히죠 사실. 금방 왜냐면 잡혔는데. 팔겠다는 사람이랑 연락한 네, 아이디나 그렇죠. 핸드폰번호가 있으니까 신박한 사기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도 이 정도 되면은 범죄로서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지능이 있는 범죄다. 네, 계획형 범죄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고나라 사기, 뭐 당근마켓 이런 거에 대해 알아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는 사기꾼을 잡는 게 되게 쉽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도 좀 쉬운 편이고요. 혼자 힘으로 사기꾼한테 돈 돌려받겠다고 막 노력하면서 마음 쓰지 마시고요. 바로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